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 your heart will be true. You walk a lonely road. Oh, how far you are from morning air, ooh, truly believe and you will find your morning May it be the shadows call will fly away. May it be you journey on to light the day. When the night is overcome, you may rise to find the sun. Morning air, ooh, truly believe and you will find your way. 2019년 11월 11일 9명의 수행자는 여느 수행 공간이 아닌 공사판 한 곳에 천막을 치고 차디찬 무문관의 걸쇠를 걸어 잠궜다. 상월선언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를 외치는 대중의 응원 속에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혹독한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낸 상월선언 천막결사. 나 자신을 걸어 잠근 그 용기와 결의는 중생을 향한 대자비의 실천이었다. 2020년 10월 7일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원력은 5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만행길에 오르며 고요한 외침의 순례길로 이어진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고통과 불안과 혼돈의 시대를 마주하며 길을 나선 수행자들의 발걸음은 오직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으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멈춤이 없었다. 2021년 10월 1일 불, 법, 승, 삼보의 가치를 한 걸음 한 걸음에 새기며 다시 시작된 삼보사찰 108천리 순례. 결기와 인내, 그리고 만행으로 보여준 그들의 외침. 한 걸음 한 걸음에 담은 그들의 간절한 발언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과 내 안에 외치는 그들의 다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인구 감소와 노령화, 기존 종교의 다양성의 부족, 헬조선 시대, 암울한 개인들에게 제대로 된 종교적 피난처가 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종교는 탈종교화 시대, 종교 인구 감소라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온 불교 역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자 인구 감소, 한국 불교 침체라는 오명 앞에 놓여 있다. 1700여 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가 역사 속 흔적으로만 남게 될 위기의 시대. 찬란하게 꽃피웠던 한국 불교가 다시 중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10년간의 한국 불교의 발자취를 짚어보며 다시 불교의 필요성을 찾아본다. 해방 후 1954년부터 정화 불사를 거친 한국 불교계는 1962년 명실상부한 한국 불교의 최초 종단이자 전통교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을 출범시킨다. 그 후 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 불사를 통해 종헌, 종법을 대대적으로 정비, 보다 효율적인 종단 운영 체제를 구비해왔지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끊임없는 내적 분쟁과 갈등을 겪으며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이지 못한 채 불자 인구 감소, 출가자 감소라는 당면 과제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 가운데 2009년 새롭게 탄생한 조계종 제33대 집행부, 청정종단의 위상에 맞는 모범적인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 스님은 도약과 중흥을 천명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다짐했고 화합의 시대를 선언한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커져만 갔다. 취임식 전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집약된 용산을 찾은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행보는 개혁과 정화, 집안 사정에 얽매여 돌아보지 못했던 중생과 함께하는 순간이었다. 33대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4대강 문제를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오는데 이에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조계종의 변화와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이 밖에도 경찰이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없다며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용산 참사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키려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회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그 가운데는 2010년 발족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고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놓아두는 치료가 아니라 이에 당사자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서로 박수 칠 수 있게 하는 다스리는 치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화정위원회가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종교가 있어야 될 현장은 고통이 있는 현장이다. 고통이 있는 현장을 떠나서 종교가 설 곳은 없다. 특히 불교는 고통의 발생과 고통의 소멸을 다루는 것이 불교의 기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현장과 마주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불교가 가야 될 길이다. 한진중공업 해고 때문에 굴뚝농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진숙 씨가 이제 그 농성을 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한 분이 또 자승스님입니다, 사실. 네. 저희가 이제 그 굴뚝도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한진중공업과 노사 간에 뭔가 이제 갈등을 풀려고 했었는데 결국 거기서도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또 자승스님이고요. 또 뭐 통진당 뭐 그다음에 또 이 또 저기 코레일 또 파업해서 파업 노동자들 또 조계소에 왔었잖아요. 그때도 다 아무튼
자승 스님은 앞에 나서진 않았지만, 앞에 나서는 거는 이제 도법 스님이 주로 나서셨지만, 실제로 그 일이 좀 엽법하게 될 수 있도록 한 데에서는 자승 스님이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0년 5월 31일 4대강 사업 즉각 중지 폐기하라는 서원을 남기고 낙동강의 지천인 군위의 한 뚝방에서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2010년 7월 18일 조계사에서 엄수된 문수 스님 49제에서 조계종의 행정수반인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 반대 의사를 공표했다. 과 원력을 깊이 성찰하고 생명 존중과 상생 공영의 큰 흐름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과 내가 결코 남이 아니다라는 자타불이 진리를 몸과 마음에서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신공양을 올린 문수 스님의 원력을 이은 조계종은 그간 정권의 눈치만 보며 한 발 앞서지 못해왔던 불교계의 보수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론을 무시한 정권에 맞서겠다는 불교계의 결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어쩌면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어떤 제안을 거부하거나 못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막 제안하면 알았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었죠.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그런 부분은 그건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2009년 정리 해고에 반대하며 공장 점거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연이어 들려온 그들의 자살 소식에 불교계 역시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화쟁 사상과 생명 평화의 불교적 관점과 해법을 제시한 33대 집행부는 불교의 이름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조계종이 사회노동위를 만든다는 것을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 그리고 약한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 위해서 조계종은 수십 년 동안 종단 발족 이후에 그렇게 일을 거의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러나 이웃 종교, 가톨릭이나 기독교는 정말 눈부시게 활동을, 저변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힘으로 성장을 했고요. 조계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약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행히 2012년도 노동위원회가 발족되고 모두가 놀랐어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내라는 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9년형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이념과 사상이 전혀 달라도 종교인의 자세로 보듬은 것이다. 불교를 보수적인 종교라고 세간에서는 그렇게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나 이석기 의원 내라누모 사건과 같은 당시 정권에 엇서는 그런 상황들에서도 종교 지도자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품어주시는 입장에 서 계셔 주셨고 스님께서는 그걸 차별 없는 세상, 난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통합진보당이든 뭐 그 내라누모라고 낙인 찍힌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찾아가더라도 종교는 다 품어 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동안 일관되게 역할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경험했었던 정치는 일종의 배척, 배제, 갈라치기, 구분하기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다면 자승 스님께서 보여주셨던 역할은 그것을 보듬어 안고 포용하고
함께 잘 가야지 힘이 작다고 때로는 뭐 생각이 다르다고 자꾸 내치고 이렇게 갈라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꿈꾸는 도반이 되겠다. 총무원장 당선 소감으로 밝힌 약속은 임기 8년간 끊임없이 이어지며 끝까지 책임지는 종단, 중생의 아픔과 함께하는 종단으로 불교의 신뢰도 향상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조계종의 변화를 이끌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로 종단 안팎의 안정을 되찾아가던 조계종은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과 오점을 남겼다. 하지만 2012년 6월 7일 대국민 참회와 종단 쇄신안을 발표한 자승스님은 공언대로 종단 쇄신에 착수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생 안정과 민족문화 수호의 길은 예부를 향한 요구와 주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의식 전환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닿아야 할 곳은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시대 정신을 부여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 불교이야. 종단 쇄신에 착수한 조계종은 사찰 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사찰 예산 공개 및 재정 투명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선출직 종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즉각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구본사 주지 선거 때마다 논란이 컸던 동화사, 범어사를 비롯해 쌍계사까지 총림으로 지정했다. 종단 쇄신안이 쏙쏙 추진되면서 백양사 사건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조계종도 안정세를 찾아갔다. 제33대 집행부의 발언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였다면 제34대 집행부의 발언은 자비와 화쟁으로 함께하는 불교였다. 그 가운데 34대 집행부의 사부대중 공사는 대중공의의 전통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 종단 개혁 후 나타난 종단의 갈등 양상, 선거 과정에서 표출되는 분열 등을 어떻게 화합으로 이끌 것인가, 종단의 중요한 화두였다. 자승스님은 갈등이 생기면 행정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이해 당사자와 중재자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러한 연유로 탄생한 것이 바로 화쟁위원회와 사부대중 공사였다. 봉은사 지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화쟁위원회는 대화와 설득 자료를 놓고 벌이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는 종단사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다. 집행부는 이러한 원칙을 8년간 여러 종단 현안을 다룰 때마다 적용했다. 제가 해주 스님 재임 마지막 2년을 함께 모시고 총무원 소임을 받는데요. 사실 저는 총무원 소임 맡기 전까지는 외람되지만 굉장히 안티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임명장을 받고 소임을 사는 동안에는 제가 비구니로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소임 사는 사람들이 비구니라는 차별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구니로서 소임 사는데 불편하다. 내가 비구니로서 재무부장으로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활동이 불편하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살면서 하지 않았고, 그거는 이제 해주 스님께서 아마 말씀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는 비구니로서 소임을 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리가 자기다. 이제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조계종은 대외적으로 종교의 화합에 있어서도 그 기조를 이어갔다. 이웃종교연대기구인 KCRP 공동대표 회장 및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소임을 맡은 자승스님. 이는 두 연합기구 대표를 동시에 맡은 최초의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다.
종교 간 배척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는 시대에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세상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이웃 종교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종교 간 이해와 화합에도 힘쓴 자승 스님은 종교 화합의 실천에 있어서도 늘 그 중심에 있었다. 한국 종교인 지도자 협의회에서 성지순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교황님을 아련하고 또 로마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콜로세움 앞에서 자승 스님은 승복을 입으시고 저는 이제 주교 복장을 하고 또 한국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님은 또 갓 쓰시고 도포 입으시고 거기에 온 관광차 온 사람들이 모두 아주 쳐다보면서 도대체 저 관객이 무엇인가 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마다 설명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종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렇게 의아해하면서도 감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끼리는 다른 종교라고 하지 않고 이웃 종교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면서 나아가는데 자승 스님이 그때 대표 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KCRP는 그 한국의 7대 종단들이 모여서 종교 간의 화해와 우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잘 종교로서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남북의 평화 통일에 관해서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자승 스님께서 종교인 평화의 대표회장으로서 굉장히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자승 스님이 대표회장을 하면서 종교인 평화회의가 굉장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같이 이제 자승 스님하고 같이 북한도 방문을 했고 북한 지도자들과 함께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논의했던 일들이 상당히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단상에 세우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특히 성소수자의 문제든지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가 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는 것들을 그 불교가 상징적으로 그분들을 단상에 세우셔서 격려하고 하는 것들은 참 부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불교의 동체대비 정신은 진도 팽목항으로도 전해졌다.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의 침몰 앞에 온 국민이 패닉 상태였던 당시 불교는 227일간 현장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위로하고 자원봉사를 이어가며 각계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세월호는 알다시피 많은 어린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돌아가신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 대참사죠. 그때도 직접 팽목항, 세월호가 깔아앉았던 그런 팽목항에 직접 여러 번 오셨고, 그리고 제가 사회노동연에서 세월호 올라왔을 때 컨테이너 법당을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법당. 그때 자승 원장 선생님께서 여러 번 오셨고 직접 세월호 현장도 여러 번 방문했던 게 굉장히 기억이 남고 큰 힘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다음 해 소통과 화합, 자성과 쇄신을 천명하던 불교 앞에 또 하나의 난제가 떨어졌다. 정부와 시민단체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2015년 연말 반정부의 최전선에 서 있던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조계사로 숨어든 것이다. 정부는 당장이라도 조계사로 들어가 끌어낼 기세였고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단체와 언론도 이를 부추겼다. 그러나
종단과 화쟁위원회는 경찰의 사찰 침입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고 그 어려운 중재를 이끌어냈다. 우리 사회의 어느 곳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불교계가 해낸 것이다. 우리 아차하면 사실은 종교계와 정부가 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부닥친 거죠. 그때 이제 자성스님이 나서서 이제 어쨌든 종단이 내일 아침까지 이 부분을 잘 수습하겠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또 노동계도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기자회견을 전폭적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진출퇴 형태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균형 있게 잘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다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 제대로 사실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 평가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고 그냥 정치적 논란만 되풀이되는 현상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안팎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보듬은 33대, 34대 집행부는 승려 복지제도 실시, 사찰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법령 재개정,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 및 시설 건립, 사찰 재정 공개, 종단 쇄신을 위한 법령 재개정, 불교 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을 건립하고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도 앞장서 왔다. 8년 임기를 채운 최장수 총무원장. 이는 반세기가 넘도록 혼란했던 조계종 종단사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자성스님이 원장하는 그 기간은 종단이 분쟁이 별로 없었다. 안정이 됐다.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대중공사라는 불교의 전통 대화하는 방식을 가지고 대중과 모여서 어떤 주제를 토론한다든지 화쟁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사회적 갈등을 불교의 화쟁사상적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8년간의 총무원장 소임을 내려놓고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자승 스님. 임무만 할 때가 제일 좋아. 스님은 일각일초를 다투는 사판의 행정을 벗어나자마자 백담사 무문관에서 두 철의 안거를 보냈다. 카메라 여기까지만. 퇴임 후 첫 번째 백담사 무문관 수행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탐욕인 식탐을 통해 세계 평화의 길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음식을 극한으로 줄이는 무문관 수행이지만 자승 스님은 그 또한 거부했다. 소량의 견과류와 채소만을 섭취, 15분간 잎사귀를 입에서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허기를 채웠다. 내려놓음에 대한 편안함 속에서도 몸에서 보내오는 신호, 오직 꼬르륵 소리만이 수행에 방해가 되었다. 그리고 찾아온 깨달음이 있었다. 남을 음해하고 해치고자 하는 행위는 결국 더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식탐에서 비롯되었고, 그렇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성장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두 번째 무문관 수행은 장좌 불화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오롯이 혼자만의 수행정진으로 한철을 보내는데 장좌 불화의 시간은 끝이 없는 고행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인내의 절정에서 장좌 불화를 풀고 결국 엎드리게 되었는데, 엎드린 순간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누구 하나 경책하는 이 없이 혼자 있는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갖가지 변명을 붙이며 합리화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간의 나 자신을 참회할 수 있었다.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도 끝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두터운 무명을 쌓아가는 우리들. 이 두텁고 어두운 무명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쌓아가야 할 것이고, 이것은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은 또 다른 수행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헤헤이. 내가 살던 데가 여기야. 아, 네. 요 구호실이야, 여기. 여기가 우리 윤화 스님. 네, 제발. 그래서 옆방. 그 옆방에 뭐 숨소리, 발소리 들릴까봐 내가 발 뒤꿈치 들고 다녔어. 모문관은 대화도 할 수 없고 그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정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옆방을 쓰기 때문에 알지요. 미세한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잘 사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들어오셨을 때는 한밤중 11시 한 30분 정도입니다. 한번 쿵쿵 소리가, 두 번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졸다 넘어지셨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모문관 문을 열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연히 그러셔요. 아, 이번에는 일주일 용맹정리를 혼자 해봤답니다. 근데 그래 한 두 번 넘어졌다고 하더라. 그게 내가 들은 소리고 기간이 맞아요. 이게 선방에서는 일주일 용맹정리를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은 물론 힘들죠. 그러나 혼자 하는 것도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정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총무원장 퇴임 후 세 번째 맞는 무문관 수행은 상월선원 천막결사 동안거였다. 풍찬 노숙의 수행에 들어가며 스님은 지시를 내린다. 그 어느 곳보다 시끌벅적한 야단 법석을 만들어 보라고. 우리는 선방과 안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 고요하고 무거운 격식을 갖추어야 할 곳이 바로 선방이라고. 하지만 극한의 고요함 속에서는 오히려 소리에 집착하여 수행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시끄러운 야단법석 속에서 집중을 하다 보면 진정한 수행의 본질을 찾게 되고 참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수행 문화이다. 힘내십시오. 상월선언 천막결사를 통해 나는 드디어 남은 인생과 종단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상월선언 무문관 수행을 통해 불교 중흥의 길을 다짐한 스님은 깨달음의 화두를 던지며 큰 울림을 주었다. 땅이 노래하고 하늘은 춤을 추니 수미산이 사바 세계로구나. 수미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바 세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찾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듯이. 금년 초에 아주 불심 깊은 지인이 책을 한 권 보내왔어요. 상월선언 천막결사 90일간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참 책장을 넘기는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레하게만 보이던 흑백 사진 속의 스님들이
참 용맹한 사자나 또 호랑이의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왜 그러셨을까? 무엇이 스님들을 천막무문관으로 이끄셨을까? 그런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또 그러다 보니 나는 과연 치열하게 저렇게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반성,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상월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려운 역경을 수행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외적으로는 신체된 불교의 새로운 신신과 바람을 일으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월선언을 정진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국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우리가 조그마한 토대라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불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적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언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대는 변화했고 그 시대에 맞춰 사부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한국 불교는 수행종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불교는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선불교, 수행종단임을 수행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 불교는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상월선언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 상월선언의 이 4대 결사가 바로 새로운 수행문화를 이끌고 있는 수행자 자승스님의 3번의 무문관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며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지표인 것이다. 서리달 동안거를 휘양한 해 가을. 상월선언 천막결사의 의지는 만행결사 자비순리로 이어진다.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의 위기.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아우성. 갈 길을 잃고 헤매는 현실에서 순례단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긴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장장 511km의 대장정은 오직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에 대한 염원이 이루어낸 만행결사였다. 절체절명의 위기. 한국 불교는 위기의 순간마다 결사의 의지를 다져왔다. 결사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고 희망을 다져왔다. 침체된 한국 불교의 위기 속 어쩌면 상월결사는 시대의 숙명 같은 것일지 모른다. 상월결사는 찾아가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우리 삶 속에 생동하는 불교로 나아가자는 일대 선언이다.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다. 그 상월선언 해제하고 이제 몇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상월선언은 결사하시면서 그 3개월 무문관 안에 있으면서 당신이 느꼈던 바, 종단에 대한 어떤 종단이 앞으로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고민하셨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이제 피력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 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저 말씀이 100% 진정성을 가진 말씀이다. 저거는 누구에게 뭐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본인의 어떤 뭔가 추구하는 목표를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종단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석 달 동안 깊은 고민, 본인의 수행과 더불어 깊은 고민이 있으셨구나 하는 그 진정성이 느껴졌었어요, 사실. 그 사회적 문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무문관 수행을 한다든지 자비순례를 하셔서 우리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스스로 이렇게 끌어올리시고 어떤 모습으로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를 또 다른 몸짓으로 보여주셔서 저로서도 이게 종교인의 자세가 바로 저런 자세가 아닌가. 사부대중의 화합을 강조하고 불교 중흥 국난 극복의 발언을 담은 자비순례에 이어 또다시 시작된 삼보사찰 108천리순례. 2021년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승보종찰 송광사, 법보종찰 해인사, 불보종찰 통도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삼보귀의의 정신을 새기며 423km 천리길에 나선 상월결사 순례단. 험준한 고갯길에도 눈앞을 막아서는 우중에도 순례단의 걸음은 멈춤이 없었다. 오히려 역경을 이겨내는 감동의 수행길은 불교 중흥을 향한 결연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게 했고 긴 순례단의 행렬을 향한 합장의 삼배를 올리게 했다. 상월결사를 통한 결연한 의지와 포교는 수미산 원정대로 이어진다. 계란 삶의 질서이며 청정한 생활 규범입니다. 상월선은 천막결사 9스님들의 불교 중흥의 원력을 디딤돌 삼아 대중에게 다가가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인 수미산 원정대는 새로운 불교 인연 맺기를 통해 사부대중이 함께 세상 속에서 불교 중흥과 세상의 화합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원력들의 모임인 것이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행동,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은 많이 하면서 뒷전에 물러나 있으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여기에서 저는 수미산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의 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저잣거리에서 사부대중이 어울려서 서로 화합하고 공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회주 스님께서 뜻하신 바 아니겠는가. 그것이 상월정신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선 기근과 역병 속에 고통받던 바이샬리의 중생들을 위해 안락함을 버린 채 흔연히 500여 비구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21세기의) 전도선언 상월결사.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킨 우리 안의 잠재력은 가히 지금의 위기를 역전시켜 불교 중흥의 일상을 되찾을 것이다. 이 시대, 종교는 왜 필요한가? 불교는 과연 어떠한 역할들을 해내야 하는가? 불교는 자성과 쇄신의 충분한 시간을 통해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려 한다.
역사의 흔적으로 남는 종교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종교, 천수천안의 손길로 세상을 보듬는 종교, 그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그러하셨듯 기꺼이 길을 나설 것이다. 다시 불교를 외치며 꽂는 결사의 깃발을 휘날리며 당당히 길을 떠날 것이다.